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아나운서 배지윤입니다. 지난 3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타결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년보다 5배 높은 50억 달러를 주장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결렬됐었는데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과 군무원들에게 무급휴직까지 진행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한미 간의 동맹 파열음까지 있었던 한미 방위비 인상 문제가 바이든이 미 대통령에 당선돼 취임 후 46일 만에 주한미군 방위비가 13.9%로 인상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는 반면 분담금 문제가 타결돼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오늘 신동아 방송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방향성에 대해 6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월간 군사저널의 대표이자 발행인 박정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간 군사저널 발행인 겸 대표 박정아입니다. 주한미군도 그 한미 방위조약에 의거 휴전선을 지켰던 것인데 그 분담금을 자동 인상토록 한 것은 93년부터 군사분야 전문기자로 출발한 제가 보기에도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파의 예외적인 조치이자 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자 체결한 바로 SMA 협정의 취지와 그 상반된다고 봅니다.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 시 치밀한 논리와 거시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미 특히 관련 쟁점들에 대한 분명한 그 입장 정립과 아울러 우리 그 미측에게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소파에 근거하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제반 무상 지원 그리고 평택에 있는 험프리스 기지 건설 비용 등 우리 한국만이 기여하고 있는 포괄적인 그 안보 분담을 수행하고 있음을 크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1차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군의 순환 배치 등 작전 지원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분담금 규모 확대와 그 성격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 대응하되 집행 후 1년 단위로 한미 공동평가단 운영 및 평가 그리고 결과 공개 등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내용들로서 점차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주지시키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비용 분담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북핵 협상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고 우리 남북관계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민족통일촉진회의 이사이자 통일정책연구원장으로 계신 법학박사 정광진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촉진회 이사 겸 통일정책연구원장 정광진 박사입니다. 미국이 6.25 전쟁 전후부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경제 원조를 하여 잘 사는 나라를 이루는데 부정은 하지 않지만 미국의 이유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 3만 명가량의 미군이 남의 나라에서 국가 방위를 담당하는 자체도 고마운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주둔군주협정 일명 소파협정으로 방위비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명확하지 못하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지금까지의 선례와는 사뭇 다르기에 오랫동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다가 1991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일명 소파협정을 맺으며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1년 한국이 약 1천억 원을 지불하면서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은 이 시점에서 보면 거의 금액이 10배 이상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1년 3월 5일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2021년도 총액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치라면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대비 약 5.4% 증가한 1조 2,471억 원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매년 자동 인상률을 보장해 주는 것을 5년 단연 계약이라는 의미도 퇴색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증액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 인상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국방비를 계속 늘려갈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26년도 인상분에 대하여 다시 협정할 때 지금까지의 선례로 보아 미국이 이 증가율을 이하로 협정해 줄지 미지수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국방비 증가분만큼 인상한 것이 앞으로 협상의 기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의 적절성과 투명성 제고가 전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한미 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호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면서도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나라에게 숭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일례로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카투사 병력 지원비용은 물론 세탁, 모국 비용 등까지 명확하지 않은 직간접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약 5조 5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간의 확고한 동맹을 중심으로 미사일 지침 종류에 이어 전작관원수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상응에 대한 것과 연계시켜 또다시 한미 간의 균열 양상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한나라의 운명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반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들의 성숙한 동참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백동심회의 회장이신 박암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동심회 회장 박암입니다. 최초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비용은 소파 협정에 의해 미국이 제방 경비를 부담하여 오다가 1991년도에 이르러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으면서 1천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한 이래 2021년 현재 10배 이상으로 방위비가 대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지난 3월 5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2021년도 방위비는 2022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8천억 원 규모로 합의하고 2022년부터 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재협정을 할 텐데 우리 국방비를 계속 늘려갈 경우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것이 향후 협상의 기준으로 자리매김될 가능성이 높기에 우리에겐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은
2021년도 방위비를 13.9% 인상한 데 반해 일본은 동결 수준인 1.2% 인상에 합의를 하였기에 부담 없이 국방비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는 주된 이유는 중국이 아세안 지역 내에서의 세력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전략을 필리핀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압박하여 기지 사용료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리핀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남북 대치 이후에 대만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 시 미군의 최전방 전선으로 막대한 피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대한민국이라는 최전방 전선을 방패로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1.2% 동결 수준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력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여가는 게 원칙입니다. 2026년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의 국방력 증강과 한반도 상황 추이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므로 한미양국 모두가 만족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 안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합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철원 DMZ 지역에서 지자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종규 위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의 철원에서 목회하는 도성교회 이종규 목사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국가 안보와 국토 수호의 중요한 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일찍이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국토의 허리가 단절되어 있고 아직도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휴전 상태로서 언제나 전쟁이 발발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유엔군이 상주하고 지금은 주한미군이 국토수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국은 남북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 안정과 질서에 중요한 이익을 담당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안정 질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자국에 미칠 안보에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런 시국에 혈맹국이요 평화동맹국이라는 미국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미국과 방위비 부담금의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간접 지원비만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의 방위비 분담금이 50억 불에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13.9%로 적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요 또 동맹국으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해서 동맹이라는 신뢰의 벽에 금이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속초시의회 제7대 의장을 역임하신 김진기 전 의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제7대 의장 김진기입니다. 휴전선을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근간은 안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훼손하는 세력들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볼 때
미국과의 혈맹 그리고 분담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위 분담금을 트럼프 정부에서 기존보다 400% 인상된 50억 불을 요구했을 때 상당히 어처구니 없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정부에서 13.9%를 인상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하루빨리 더 많은 수출로 넉넉하고 풍성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출 그리고 우리의 단합된 그런 모습이 또 하나된 그런 단결된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소통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경남도 당위원장이신 김한표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 굉장히 뜨거운 그런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이 여기 와서 우리 한국을 지키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 또 그에 따른 경비를 우리가 일부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만큼 우리 국력도 신장된 상황에서 소파 협정에 따라서 90년 초부터 우리가 부담해왔던 방위비를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어느 선이 적정한가, 이 부분은 우리 소득 수준, 그다음에 우리 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경기 또 상황, 그다음에 국민 정서, 그다음에 또 일본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방위비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해야 결정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익을 얻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한 번도 큰 전쟁을 겪지 않은 것은 결국 주한미군이라는 한미 동맹에 따라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 따른 우리 주한미군들의 방위비는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6분의 발제였는데요. 과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신동아 방송 배지윤이었습니다.